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번에는요 금리 올린다는 신호를 물가를 예를 들었습니다. 높은 소비자 물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높은 소비자 물가예요. 높은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했던 것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당분간이라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일시적은 아니라 물가가 더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11월 25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이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신호를 이미 시장에다 지금 주고 있고요. 시장한테는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 금리 올릴 테니까 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한국은행은요. 스스로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요즘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류대라는 이야기,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까지 가더니 과연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속될지 내다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내다보기가 쉽지 않다. 내다보기가 쉽지 않기는요. 일시적이라 지금까지 이야기하다가 지금 와서 말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말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언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폈나요? 권력에 그냥 기생해서 그냥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따라간 거 아닌가요? 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물가정책을 폈나 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묻고 싶어요. 솔직히 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난리가 날 때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아니다.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물가 인상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를 그 당시에 제가 세 가지를 들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의 비용이 올라갔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비용을 올렸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물가는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하고 상황이 다르다. 미국과 다른 물가 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한국은행은 일시적이다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당분간 지속될 거다. 높은 소비자 물가. 참 쉽네요. 그죠? 참 쉬워요. 저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행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천재들이 하는 일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굉장히 어둡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는 이주열 총재가 가계부채 핑계를 대더니 가계부채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물가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말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어떻게 하면 금리 인상해서 집값을 잡아보자는 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집값을 잡아보자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국이 통화정책을 쓰려고 했으면요. 8월 26일 날 이게 금리를 올렸는데요. 8월 26일 날 8월 26일보다 더 이전에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걸 막아주고요.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빨리 폈어야 돼요.
12월 달에 지금 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폈어야 돼.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월쯤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연착륙이 돼 가거든. 연착륙이. 그런데 금리 올리는 시점도 놓쳤고요. 예, 놓치는 바람에 8월에 갑작스럽게 올리게 되는 거고 권력이 올리라니까. 청와대가 뭐 올리라고 신호를 줬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 이 금리가 이렇게 올려서는 시장에 충격을 좀 줍니다. 오죽했으면 한국개발원 KDI가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너무 급하다 이거예요.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리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잖아요.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은행은요. 저는 너무 겁없이 금리를 잘못 올렸고요. 시점을 놓쳤다. 적기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내년 1월에도 또 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올리긴 올려야 되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속도감 있게 너무 빨리 올리는 것 이것은요. 큰 실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통탄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빨리 해야 된다.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망가지는 게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로 안 하고 계속 통제 방역을 하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돈도 말입니다. 적재적소에 돈을 썼어야 돼요. 돈을 마구 뿌리다 보니까 나라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고요. 게다가 적재적소에 뿌리지 못하니까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는 또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주열 총재가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지만 그래서 진짜 많은 이들에게 금리 부담을 주겠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지금 금리 정책은요. 물론 더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먼저. 너무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에 더 충격을 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민이 죽든 말든 금리를 0.5%만 올려도 5조 9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들어가고 1%가 오르면 11조 8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올라갑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지금 1%를 넘게 올랐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나? 왜? 국민한테 왜 이래?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이 말이에요. 국민한테 왜 이래? 이대로 가면 여러분 진짜 금리 폭탄, 이자 폭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내년 경제를 올해보다 훨씬 비관적으로 봅니다. 훨씬 비관적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년 경제는요. 자칫 잘못하면 최악을 맞을 수도 있어요. 최악을.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한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너무 성급하고 또 너무 건시안적인 정책을 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리는요. 물가에 따라야 됩니다. 물가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물가가 이미 지난 4월에 2.3%까지 올라갔습니다. 2.3%까지. 그러면 2.3% 올라가서 좀 심각했다 싶으면 5월에 2.6%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8월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저는 5월이나 6월쯤에는 금리 인상을 했었으라고 봐야 돼요. 금리 인상을.
4월에 올라갈 때 금리 인상을 신호를 주고요. 5월에 좀 더 심각하다면 좀 더 신호를 주면서 시장에 대비하게 놔두고 한 6월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8월에 와서 성급하게 그것도 빨리 땡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지금쯤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11월에. 그러면 6월에 했으면 점차 충격이 완화돼 가면서 오는 거거든요. 8월에 했는데 또 지금 11월에 한다? 10월에 한다는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충격이 굉장히 많이 올 거고요. 분명한 것은요. 금리 인상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부동산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